이번 영상은 교환학생, 어학연수, 그리고 해외에서 하는 각종 국비 유학 같은 거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 성격이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찍었던 영상 국내외 봉사활동하고 이게 지금 기본 요령 같은 거거든요. 학교에서 특히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교내 교환학생, 국비 유학,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 등등 해외에서 하는 것들이 학교 게시판에 이렇게 홍보되거나 공지가 된다는 것은 일단 웬만큼은 검증이 된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이든 외부의 어떤 기업에서 추진하는 것이든 기본적으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이니까 2021년 또는 2019년 그 전년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확인을 하셔서 내가 점수가 필요하다는 점수를 맞추셔야 되는 거고, 내가 자격을 맞추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해외로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지 못하는 거니까 면접 준비 같은 거를 좀 하셔서 내가 꼭 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를 왜 다녀와야 되겠는지를 인터뷰를 하실 정도의 그런 준비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가 만약에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같은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언어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를 가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체류 비용 같은 거는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아마 보험 같은 것도 딱 패키지에 맞춰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큼 여러분들이 사고를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패키지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다 가입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동차 사고에 대한 거 등등 이런 것도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 같은 거는 패키지에 맞춰서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어차피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예요. 외국에 가게 되면은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을 가야 된다. 그래야 언어를 잘 배우고 그 나라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든 다 있어요. 그리고 A 학교에서 온 유학생이 있고 B 학교에서 온 유학생이 있고 이게 다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 없는 곳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거 배낭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를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은 이제는 지구상에서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가는 게 맞는 거고요. 학교를 졸업해서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학교 졸업하자마자 즉시 다녀오시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면은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이렇게 내가 돈을 버는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진짜 꼭 외국에서 한번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학교 졸업을 약간 늦추더라도 그러니까 재학생 신분에서 갔다 오는 게 좋고요. 내가 어떤 사정 때문에 나는 대학교 졸업 전에는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다녀오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 저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직장을 다니셔가지고 충분히 돈을 모으신 다음에 이제 사직을 하고 다녀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3년 전부터 영어 단어로 갭 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어요. 2022년, 2023년 할 때 해피 뉴 이어 할 때 이어요. 자, 그래서 갭 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갭 이어를 실천하시는 청년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의 자기계발이나 또는 해외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이걸 마치면 다시 재취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을 모아서 갭 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갭 이어가 잘 되어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인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해외사를 얘기할 건 없고, 재학 중에 갈 수 있으면 가고, 그게 아니면 졸업하고 즉시 가고, 그게 아니라 그럼 갭 이어의 형태를 추구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마 해외 가시면 요새는
내가 좀 1년 정도 머물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해외에 이렇게 어디 머무를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요. 아마 1년치 월세를 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월세를 다 한꺼번에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서도 미리 좀 얘기를 확정을 지어야 되고, 또 현지에 가서도 그게 정말 그 내가 생각하는 거냐 아니냐를 좀 확실하게 계약을 하셔야만 되지, 안 그러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하고 다르게 요새는 1년치를 아마 한꺼번에 그 받을 거예요. 그래, 그렇다는 것까지를 알고 이제 그 유학을 가셔야, 그죠? 유학 또는 뭐를 가셔야 되는 거고, 국비 유학도 마찬가지죠. 정부에서 정해져 온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일단 준비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국비 유학을 가서 만약에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좀 이런 나라를 갔다 오신다고 하면은 그게 그 좀 이제 유학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어학연수라든가 교환학생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공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가서 공부를 하고 오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다른 직장이나 직업을 이렇게 잡기 전에 그 대학생 신분 또는 좀 학생의 나이 또래였을 때 그거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이가 더 들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교환학생, 뭐 어학연수, 뭐 저 국비 유학 등등 전부 다 해외로 가서 뭘 하시려는 분들은 좀 그 조금이나 젊으실 때 뭐 그 바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 나는 한번 옛날에 내가 이거를 젊었을 때 한번 갔다 왔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 내가 그때 아니었으면 지금 이걸 어떻게 갔겠어 라는 말씀을 거의 대부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준비하셔서 다녀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